네, 1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서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 다음에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동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교재는 이 책입니다. 건축 디자인과 인간 행태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 구매하셔가지고 수업 그 다음에 과제를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챕터 건축 디자인과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페이지는 21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PPT가 있으니까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과 사회, 그 다음에 행동과학 간의 관계는 순환적이며 동시에 갈등을 겪는 관계다라고 설명을 시작부터 저렇게 아주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같은, 이거를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이제 사회나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잘 지어져야 지금 현재에 맞는 생활 패턴에 맞는 생활이 가능한데, 건축물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계획해서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인간 행태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굉장히 순환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잘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 생활 패턴,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떼고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 환경 생태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기는 한데, 이 분야가 뭐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건축 역사, 그 근대 건축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예전에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축은 사실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면, 이상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전 건축, 그 다음에 또는 궁궐, 우리로 치면 궁궐, 해외로 치면은 성당이나 아니면 왕들이 사는 성, 이런 위주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관심이 좀 적었죠. 그죠? 그래서 완결된 형태의 약간은 조각품에 가까운 건물이었죠. 그죠? 신에게 바치는 건물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워낙 많았고, 왕조차도 일종의 신격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영향을 건축에서는 그런 영향, 뿌리가 그쪽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에 와서도 뭐 르꼬르비제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죠. 그래서 인간의 행태라던가 또는 그 환경, 문화적인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건축이란 건 이래야 한다라는 약간 원론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에 가까운 그 뭐 근대 건축의 오원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 실생활에서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예술이라던가 작품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인간은 소외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들이 이제 1970년대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건축물의 중심이 이제 공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약간은 조각적인 측면, 예술품의 측면에서 점점 변화해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행태, 그 다음에 환경 행태라고 하는 분야가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보다는 조금 달라지면서 인간을 고려한, 생활 패턴을 고려한 디자인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과도기를 거쳐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다분히 인간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설계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했던 약간 도면상에 보이는 그 뭐 비례체계라든지 황금비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인간에게 맞는, 우리에게 맞는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합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건축 디자인에서 인간이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념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개념적인 절차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관심을 건물에서 장소로 확장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건물 하나에 집중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이 건물의 상징성, 랜드마크와 관련된 상징성, 그리고 이거를 완결된 형태의 작품,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그 전에 있었다 그러면 현재에서는 장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컨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맥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소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주나 소비자에게 있어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건물 이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건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주변 건물이랑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밑에 부분 읽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제공하는 건물 안에서 공간들이 생명력을 갖고 활기를 갖고 숨을 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했던 장소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더 적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여기 인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어떤 용도 이런 것들입니다. 건물의 종류, 용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건물에 포함이 되면 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기에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기존에는 장소라는 개념까지 발전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소외시 됐으니까 약간의 고려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건물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건물 위주의 설계가 되어 있었다 하면 지금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장소라고 하는 개념까지 확대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개념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소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의 땅 모양, 그 다음에 이 땅 주변에 있는 배치도에 나타나는 도로의 크기,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람, 그 다음 건물,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 외관, 웹비 시스템, 기계 설비 시스템, 마감, 가구와 같은 물리적 환경 구성 요소로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감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여기에는 뭐 크기 비례, 그 다음에 배치, 조명, 소음, 온도, 냄새, 질감 이런 것들도 다 포함. 그죠? 그 다음 건축가들이 개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나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를 지을 때 그 안에는 공간적인 속성, 물리적인 환경, 감각적인 속성, 건축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인간인
여기 인간적 측면에서 여기 건축적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조직, 개인, 기능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이 건축적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넘어가고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은 조직이지만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조직과 집단 그리고 개인 간의 협상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특정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 사용자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는 상주하는 인원 말고 방문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계획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부연적인 설명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엔 세 번째 명제, 장소에서 형태, 그 다음에 장소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환경적 경험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건축 계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과정에서 제한적인 효용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식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지각, 인지, 형태, 감정, 의미적인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더 확장하면 우리 민족의 특성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K-팝, 뭐 K-뷰티, 뭐 K-푸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만의 독특한 양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물에 반영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경험이 양식이 되는 거고 양식이 건물에 투영이 됐을 때 이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개념화가 행동과학에 있어서는 매우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장소적 경험의 양식이나 특정 형태가 인간의 관심을 건축적 의사결정과 연결시키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라고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속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질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행태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냐, 아니면 장소의 조건에 의해서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과정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만은, 최근에 올 때는 특정 장소에서의 사람의 행태보다는 그 장소의 특성에 의해서 사람의 행태가 결정되게 되는 원인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거를 해결해주고 더 좋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환경적인 경험을 정의할 때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극, 접근성, 혼잡, 프라이버시, 통제성, 식별성, 안락, 적응성, 사회성,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이 뭐냐면, 이러한 항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셉을 만들고 건축 기획 단계에서 어떤 항목에 내가 중점을 두고 이 설계안을 발전시킨 것인가 할 때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중에 저 항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설계를 할 때 어떤 항목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저 항목들을
좀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등한시한 항목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줘야 좋은 설계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건물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장소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장소의 속성을 대표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저 항목들을 어떻게 장소성이라고 하는 거를 장소에서의 환경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은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 장소적 경험을 속성으로 개념하는 것이 보다 전통적인 양식으로 개념하는 것에 비해서 건축 디자인에서의 인간 이슈를 통합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런 항목들을 통해서 저걸 키워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주면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능적 프로그램부터 건축적 프로그램까지 연결고리로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 그죠? 기능적 프로그램에서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고 몹시 절망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소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속성을 생각하는 것이 건축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기능적인 측면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기능적인 거는 지금은 이제 거의 베이스에 깔린다고 보고요. 건축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인간 행태, 건축 환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하기는 어렵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항목들을 가지고 키워드들을 가지고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있을 수 있냐면 동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동선. 기존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기능적으로 짤 때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현관 다음에 거실, 거실 다음에 부엌, 부엌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공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는 형태들이 많은데 지금 만들어지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쭉 일자로 나열되는 건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죠.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어떤 행태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실을 거기에 배치했을 때 환경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적 기능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죠? 그렇게 변경시켜야 되는 경우에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자극이라는 부분, 접근성, 혼자, 프라이버시, 통제성, 식별성, 안락, 적응성, 사회성, 의미 이런 조건을 가지고 봤을 때 변경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하다면 이게 어떤 변경을 해야 되는지 동선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닝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디자인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장소성에 의한 장소적인 거기서부터 얻은 경험으로 봤을 때 아까 언급한 키워드들을 고려했을 때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인간의 행태라든가 환경을 고려했을 때 건축적 프로그램으로서는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결론의 도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제에서는 이런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거에 대한 것이 과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건축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능적 프로그램을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걸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제로 준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변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이라고 하는 게 변합니다. 그때 자극, 접근성, 혼자, 프라이버시, 통제성, 식별성, 안락, 적응성, 사회성,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건축적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건축주의에 의해 진행되는 기능적 프로그램은 프로젝트의 주체, 대상물, 시기, 진행 이유 등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해당하고요. 이에 반해서 건축적 또는 공간적 프로그램은 대부분 면적, 배분, 배치 기준을 포함한 소요 공간 리스트 또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조명의 수준, 조도와 온도 조건, 감각적 속성, 가구 및 설비 등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다. 이거 뭐 무슨 말이야? 이게 중간에 이거 빠져서 그렇죠? 요 말이랑 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좀 더 풀어 설명한 요 내용입니다. 이게 바나요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요 말 아니고요. 이런 기능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런 내용인데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 요런 내용이 해당한다 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해 봤어요. 이게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해당해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지금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다이어그램이 요렇게 변경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이 건축적 프로그램, 경험적 프로그램, 기능적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돼서 건축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좀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기능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죠. 건축 강론과 스페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 건축 강론과 스페이스 프로그램만 가지고 건물을 설계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안 맞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 안 맞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프로그램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거를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건축적 프로그램 측면에서 변화를 시켜줘야만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구현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구에 적용해서 실용주의와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면 뭐 좀 더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실증주의 가설들은 연구 데이터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는 의사결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실무자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문자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실제로 실무에서 잘 적용될 것인지에 관한 나름대로의 이론을 추측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실증주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용주의 패턴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연구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것인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와닿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인 지식과 전문가들을 토대로 해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내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증명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레포트를 작성을 하는데 근거에 이제 입각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례를 조사를 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또는 사례를 조사했더니 이러이러한 뭐 단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기존 강론에서 얘기했던 거랑 다른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했을 때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정리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우리의 시야를 건물에서 장소로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 개인, 집단, 조직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을 사람들의 행태로부터 환경적인 경험, 현재의 경험과 원하는 경험. 이 현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원하는 경험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능적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건축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어떻게 디자인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탐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패턴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의 요구, 욕구, 그리고 열망을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우리가 그 1장에 나와 있는 이제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수업 내용을 들었으니까 1주차 수업 내용이지만 간략한 내용이지만 이제 어렴풋하게 짐작이 될 거예요. 어떤 과제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감이 잡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런 내용에 준해 가지고 과제를 또 조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요약을 하자면 건축 환경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적 측면에서 디자인이 되어 왔다 라고 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계가 되던 것을 이제는 장소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경험적인 것들을 접목한 형태로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기능적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기능적 프로그램이 그냥 도출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떠한 그 기능적 프로그램들을 경험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들이 필요한데 그 키워드들을 제시를 쭉 해놨고요. 그거를 우리가 실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무에서 이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도출을 해야 한다 라고 한 이야기들까지 첫 번째 수업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뭐 시작부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지금 한 주만 이야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차, 3주차에도 계속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설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행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수업을 듣다 보면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특정 예를 들면서 계속 이제 부연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아마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큰 기초 지식, 전공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 듣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좋아져서 대면 수업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